지금 모셨던 이 강좌들 숙지하고 들어볼게요. 현재 이 프로젝트는 포톤과 플레이팹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은 서버 종료된 파플 시스템을 구현한 건데요. 로그인 접속을 하고 로비 상태에 들어왔고 건물을 클릭해서 최대 25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카페를 클릭해서 이동하면 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점으로 이동하면 채팅도 하고 이동도 합니다. 아직 채팅 이동은 구현을 하지 않았어요. 좀 나중에 연구할 거예요. 파플은 자신의 집도 꾸밀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집에 놀러갈 경우 그 플레이팹 아이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집을 꾸밀 수 있겠죠. 포톤 서버 세팅에 앱 아이디 입력되어 있고 플레이팹 에디터 익스텐션에는 스튜디오와 타이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설명 아래서 프로젝트를 다운받을 때 이것이 로그아웃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플레이팹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포톤도 앱 아이디를 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포톤 종류 펀 그리고 이름 써주고 여기 아이디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받을 때요. 그래서 플레이팹 로그인이 되면 세팅 스튜디오 정해주고 타이틀도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새 타이틀을 만들 수 있죠. 현재 플레이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메일 패스워드 이름으로 회원가입 AAA로 회원가입했고 회원가입 성공이 떴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네임 AAA가 들어가 있고 사용자 이름 AAA 들어가 있고 표시 이름 AAA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과 동시에 통계 부분에 ID 인포라고 값은 0으로 무조건 0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위표에서 요 ID 인포를 보면은 회원가입한 모든 플레이어들이 목록이 여기에 쫙 나오겠죠. 그 값을 리더보드로 가져와 가지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플레이팹 아이디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데이터 타이틀 부분을 보면 스트링 형식 데이터 주고받기죠. 거기서 홈에다가 디포트라고 집어넣습니다. 일단 이 값은 플레이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방을 꾸밀 수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로 로그인을 하면 로비 창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모든 플레이팹 아이디가 나오고 카페에 들어가 보면 방에 접속합니다. 카페1이라는 방에 접속하고 현재 카페에 한 명밖에 없네요. 저밖에 없네요. 나갈 수 있고 카페 2에도 그리고 상점도 갈 수 있고 상점 2도 갈 수 있고 유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AAA로 참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AA 님의 방으로 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에는 플레이팹 아이디가 표시되고 디포트는 아까 여기 홈에 그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쓴 다음에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F5를 눌러보면 값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X를 눌러서 나가고 또 X를 눌러 나가고 이번에는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은 BBB로 회원가입을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성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부분에 다음과 같이 AAA BBB가 떴습니다. 이 BBB도 통계 부분을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통계 부분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고 플레이어 데이터 타이틀 부분을 보면 이렇게 홈 디포트로 초기화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순위표에 봐보시면 이렇게 ID 인포라고 있는데 여기서 정보들이 쫙 나옵니다. AA BBB가 들어가 있죠. BBB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접속한 인원 1명이고요. 현재 AAA는 접속되어 있지 않죠.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플레이팹에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값을. 그래서 현재 BBB로 들어왔으니까 BBB에 다시 자기 방에 들어가 보면 자기 방에 정보가 나옵니다. 나의 방으로 뜨죠. 디포트로 돼 있죠. 자 근데 나의 방은 이렇게 값을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AAA 방으로 참가해 볼게요. 그러면 값을 세팅할 수 없고 나의 방 안 뜨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AAA 플레이팹 아이디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BBB가 접속을 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랜드2-랜드.com AAA라는 플레이어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죠. 이 닉네임을 똑같이 중복을 해서 과연 회원가입이 될까요? 실패가 뜹니다. 플레이팹이 알아서 닉네임 중복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아주 좋죠. 컨트롤 B를 누르고 한 명은 AAA로 로그인을 하고 한 명은 BBB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각자 창이 뜨면서 로비에 있는 인원이 2명이고 AA BBB가 있으니까 그리고 접속한 인원이 2명이네요. 한 명이 카페를 갔다 합니다. 여기는 BBB밖에 없죠. 그래서 한 명 로비로 바뀌었습니다. 카페 1에 들어왔으니 카페 1로 똑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 1에 2명이 되었고 2명이 접속을 했죠. 이렇게 여기서 나가면 여기서 한 명밖에 없네요. 나갈 수 있고 여기는 상점 1에 들어가고 여기는 상점 2에 들어갈게요. 서로 보이지 않죠. 서로 다른 방이에요. 나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기 방 뜨죠. 여기서 다른 사람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사람 방이 뜨죠. 2명이죠. 현재 정보도 같이 나오네요. 여기 동기화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BBB가 나의 방이기 때문에 값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값을 저장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뜨죠. 여기도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BB 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바뀐 스트링 값으로 볼 수 있어. 여기서 존재하는 닉네임이 아닌 걸 참가하면 닉네임이 일치하지 않다고 떠요. 다른 사람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보이시는 이 늑대 배경 이미지에다가 이메일 인풋 필드, 패스워드, 유저네임 인풋, 그리고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 간단하게 만들어놨고 디스커넥트 패널이 비활성화되면 이 창만 뜹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디스커넥트 패널에서 로그인이 성공을 하면 로비 패널이 활성화돼야겠죠. 현재 전부 다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하나만. 방 이름 정보나 방 숫자 정보는
부분은 유저 하우스, 그리고 샵 패널, 카페 패널을 포괄하고 있는데 패널이 떠도 그 앞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원을 줄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X 버튼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X 버튼은 로비 패널보다 앞에 있습니다. 카페가 열려도 이 창은 남아있죠. X. 로비 패널을 활성화해 놓고 스크롤 뷰를 보면은 스크롤바 버티컬이 하나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내릴 수 있고 뷰포트, 콘텐츠 부분을 보면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과 컨텐츠 사이즈 피터, 버티컬 핏을 프리퍼 사이즈로 해주면 자식의 크기에 따라 늘어납니다. 여기서 한번 텍스트를 입력해볼까요? 이렇게 늘어나죠. 여기 컨텐츠도 컨텐츠 사이즈 피터가 있지만 유저 닉네임 텍스트에도 컨텐츠 사이즈 피터가 프리퍼 사이즈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드래그 할 수 있겠죠. 요 유저 닉네임 텍스트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앵커가 여기로 돼가지고 여기가 기준으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지워줄게요. 스크립트는 하나인데 크게 일단 한번 봐볼게요. 플레이팹을 연동하기 위해 플레이팹과 플레이팹 클라이언트 모델이 유징돼야 되고 포톤을 사용하기 위해 포톤판과 리얼타임 그리고 커스텀 프로퍼티를 위해 해시 테이블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UI를 쓰기 위해 유니티 엔진.UI를 썼고 포톤판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노비헤비와 펀 콜백을 인터페이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맞는 값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함수를 보시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플레이팹 부분, 로비 부분, 방 부분이네요. 총 250줄이고요. 게임 오브젝트 패널 5개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5개 패널을 받아왔습니다. 한 패널만 활성화되고 무조건 다른 패널은 다 비활성화됩니다. 아니 고라니님 왜 UI 내에서만 하냐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뭐 2D를 넣든 3D를 넣든 맵을 넣든 캔버스 내에서 텍스트를 할 수도 있고 맵을 옮길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디스코넥트 패널의 인풋 필드, 이메일, 패스워드, 유저네임 인풋, 플레이팹 로그인 회원가입 부분을 위한 거죠. 이렇게 넣었고 그럼 도대체 이런 거 뭐냐 하면은 플레이팹에 봐보시면 get 리더보드 부분에 리절트의 리더보드를 가져오면 그 값을 가져올 수 있죠. 그 값이 플레이어 리더보드 엔트리 리스트를 받기 때문에 일치시켰습니다. 이 순위표의 ID 인포의 이 정보를 통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변수고 my 플레이팹 인포는 전체 중에서 자기 플레이팹 정보를 또 담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했죠. 여기는 리스트고 여기는 하나죠. 로비 헤더에는 유저 닉네임 인풋, 접속할 유저 닉네임 입력해주세요. 요거죠. 로비 인포 텍스트와 유저 닉네임 텍스트, 땡 로비 땡 접속, 그리고 스크롤 뷰 아래, 뷰포트 아래, 콘텐츠 아래 유저 닉네임 텍스트가 있어요. AAA, BBB 이렇게 써질 거죠. 모든 플레이어들이 써질 겁니다. 로비 패널 아래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헤더 룸 부분은 set data input, set data 버튼 오브젝트, 로비 패널 비활성화하고 유저 하우스 보면은 여기 일단 활성화해 볼게요. 요 값과 저장 버튼이 활성화 비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왔습니다. 유저 하우스 데이터 텍스트, 맨 윗줄은 플레이팹 아이디가 표시되고 두 번째 줄은 플레이어 데이터 타이틀 부분에 이 값이 들어갈 거예요. 홈의 키를 가져와서 그 값이 들어갈 거예요. 룸네임 인포 텍스트, 방 이름, 룸 넘버 인포 텍스트, 몇 명 최대 이거죠. 그리고 is loaded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함수 부분에서 플레이팹부터 보겠습니다. 어웨이크에서는 PC로 빌드할 거기 때문에 가로 960, 세로 540으로 했고요. 포톤 동기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동기화가 빨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로그인 회원가입은 디스코넥트 패널에서 플레이팹의 이메일 패스워드 이름으로 로그인 회원가입하는 부분을 한 겁니다. 먼저 회원가입부터 볼게요. 회원가입은 레지스터 플레이팹 유저를 사용하는데 청구서는 이메일과 패스워드와 유저네임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을 추가합니다. 하나 더. 디스플레이 네임도 유저네임 인풋과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디스플레이 네임이 보입니다. 여기는 유저네임 부분이고 여기는 디스플레이 네임 부분이에요. 이 청구서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 성공이 됐다면 이렇게 뜨고 실패를 했다면 실패가 뜨는데 성공을 했을 때 프린트 회원가입 성공 그리고 set 스택과 set 데이터를 합니다. 통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 타이틀 설정에서 API 기능에 클라이언트가 플레이의 통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통계를 사용하려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setStat은 업데이트 플레이어 스태틱을 사용하는데 그 청구서는 이름은 스트링 형식, 값은 인트 형식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름은 id info라고 했고 value는 0으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프린트도 안 하고 그냥 성공했다고 할게요. 실패가 나오면 실패가 뜨게 할게요. 왜 이걸 해주냐면 통계를 사용했으면 순위표에 무조건 표시가 됩니다. id info에 AAA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할 때 또 set 데이터를 하는데 디폴트를 넣습니다. void set 데이터 그리고 string current 데이터라고 인자를 받았습니다. 업데이트 유저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청구서가 있어야죠. 청구서는 데이터에다가 new dictionary string hom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 정보를 가지고 인자로 넘겨준 데이터를 넣습니다. 뭘 넘겨줬죠? 회원가입을 할 때 디폴트를 넘겨줬죠. 홈에다가 디폴트가 들어갑니다. 플레이어 봐보시면 AAA의 플레이어 데이터 타이틀 부분에 키와 값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키에 맞는 값을
덮어있을 수가 있죠. 퍼미션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를 할 건데 이거를 공개를 해줘야 돼요. 유저 데이터 퍼미션 다 퍼블릭으로 하면 원래 그걸 안 쓰면은 권한이 비공개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써주니까 공개로 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이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플레이팹 아이디만 입력하면요. 데이터를 저장하면 성공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실패하면 실패가 뜨게 할게요. 자, 로그인 부분은 이메일로 플레이팹 로그인을 하는데 청구서가 있어야죠. 청구서는 이메일에다가 이메일 인풋 텍스트,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인풋 텍스트를 넣고 로그인을 성공을 하면 get 리더보드 리절트에 플레이팹 아이디를 넣어줘요. 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플레이팹 아이디를 인자로 넘겨줍니다. 만약에 AAA가 로그인을 하면 53P로 시작하는 이것을 인자로 넘겨주겠죠. get 리더보드 부분을 볼게요. get 리더보드에 my id가 이 값을 넣어줬을 것이고 로그인을 했다면 먼저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를 깨끗이 합니다. 재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로 만든 거 있죠.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 그거를 깨끗이 합니다. 재로그인을 할 때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포문을 10번만 돕게요. 만약에 플레이어가 1000명 이하다 하면은 10번만 도는 거고 10,000명 정도 될 것 같다 하면은 10,000명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10만 명 될 것 같다 하면 10만 명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1000명으로 할게요. 1000명도 엄청 많네요. 플레이팹 클라이언트 API에다 get 리더보드를 호출하는데 청구서가 있어야죠. 청구서는 스타트 포지션을 i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그러면 i가 0일 때는 0이 나오죠. 순위표에 id 인포에 여기가 0번 인덱스예요. 여기가 1번 인덱스고 만약에 사람이 1000명이라면 1000명 이렇게 있겠죠. 쫙 나열되겠죠. 갖고 싶은 통계 이름 id 인포고 맥스 리절트 카운트는 마우스 올려보시면 맥시멈이 100이니까 100으로 쓴 거예요. 최대로 가져오려고. 프로파일 컨스트레인츠가 디스플레이 네임이 보여지도록 했어요. 이거를 사용하려면 설정 타이틀 설정에서 클라이언트 프로필 옵션에 표시 이름이 체크가 되고 저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청구서를 가지고 리더보드로 호출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리절트의 리더보드의 카운트가 빵이라면 지금은 2명 있죠. 0부터 99번째 인덱스까지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i가 0번일 때만 해도 우리는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1000번까지 할 거예요. i가 0이 아니고 i가 1, 2, 3, 4, 5, 6, 7, 8이면 스타트 포지션이 100, 200, 300, 400, 500, 600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리절트의 리더보드의 카운트가 빵이기 때문에 리턴을 해서 이 함수를 끝냅니다. 여기를 실행하지 못하도록요. 아시겠죠? 제의를 또 도는데 결과의 리더보드의 카운트가 몇 개일까요? 최대 100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현재는 2개죠. 2명밖에 없으니까 그만큼을 도는데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를 처음에 깨끗이 했다가 여기서 채워지는 거예요. add로 했어요. 리절트의 리더보드 j 부분을 마우스 올려보시면 리스트 플레이어 리더보드 엔트리라고 봤죠. 그 값이 여기와 똑같죠. 만약에 리절트의 리더보드 j의 플레이팹 id가 자기 id라면 my id가 뭘까요? 어디서 받은 거였죠? 자, 로그인을 했을 때 리절트의 플레이팹 id가 나왔죠. 자기 id라면 my 플레이팹 인포가 리절트의 리더보드 j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뀌었겠죠. 지금 로그인을 아직 안 했어요. 지금 my 플레이팹 인포와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네요. 로그인을 하면 my 플레이팹 인포 채워졌죠. AAA 들어갔고 ID 들어갔죠.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엔 2명이 들어가 있네요. BBB, AAA 2명이 들어가 있네요. 잘 됐네요. 아주 좋죠. 순위표에 이 값을 그대로 갖고 온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로그인해서 get 리더보드 이후에 포톤 서버에 연결을 합니다. 커넥트 유징 세팅을 하면 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on connect master가 콜백으로 되면서 바로 join 로비로 합니다. 이제 로비에서 판별을 할 거예요. 로비에 join이 되면 on joined 로비가 콜백으로 되는데 먼저 업데이트부터 볼게요. 로비 인포 텍스트에다가 디스코넥 비활성화하고 로비 패널 활성화되면 땡 로비 땡 접속이 모든 플레이어 수 빼기 모든 방에 있는 인원수를 빼면 로비에 있는 인원수가 나오고 슬래시로 나눠서 카운트 오브 플레이를 하면은 접속한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joined 로비가 되면은 is loaded라는 걸 쓰는데 불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왜 하냐면 인보크를 주기 위해서예요. 로그인해서 로비로 올 때는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가 채워질 시간이 걸려요. 플레이팹에서 get 리더보드를 호출하면 이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가 채워질 시간이 걸리거든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onJoin 로비 딜레이라는 걸 호출해서 is loaded가 true가 되고 onJoined 로비가 방에서 나가면 또 로비로 오잖아요. 그럴 때는 is loaded가 이미 한번 true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똑같죠? 여기는 딜레이 없고 여기는 1초 딜레이 후에 실행을 하죠. 이렇게 로그인해서 로비로 들어온 부분에다가 현재 로컬 플레이어 닉네임에다가 myplaypap info.display name을 넣어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1초 후에 이렇게 들어가죠. myplaypap info 부분 이 부분을 가져와서 포톤 닉네임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쇼 패널은 뭐냐? 여기서도 호출을 하고 여기서도 호출을 하죠. 쇼 패널은 로비, 카페, 샵, 유저하우스, 디스커넥트 패널 중에 하나만 그 패널만 활성화합니다. 전부 다 비활성화하고 여기 if가 필요 없네요. 이거 지워줄게요.
전부 비활성화하고 커런트 패널만 활성화합니다. 지금 디스코넥트 패널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로비 패널만 활성화되었습니다. 온조인드 로비가 되었을 때 처음에 1초의 딜레이를 주고 쇼 패널, 로비 패널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활성화합니다. 방에 들어가면 로비 패널 비활성화되고 카페 패널이 활성화되는 걸 보셨죠? 그리고 쇼 유저 닉네임은 뭐냐? 유저 닉네임 텍스트를 지웁니다. 일단 스크롤 뷰에 뷰포트의 컨텐츠에 유저 닉네임 텍스트가 있죠. 여기다가 플레이패 모든 플레이어들을 표시할 거예요. 4를 돌아서 유저 닉네임의 텍스트에다가 플레이패 유저 리스트 I 부분에 디스플레이 네임을 추가하고 엔터로 나눠서 계속 더해집니다. 자, 로그인을 하니 유저 닉네임 텍스트에다가 처음에 지워졌다가 이렇게 잘 나왔네요. 잘 들어갔죠? 플레이패 유저 리스트에 있는 BBBAA가 잘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퍼블릭 보이드 X버튼은 로비 패널보다 앞에 있고 카페나 샵이나 유저 하우스보다 앞에 있어요. X버튼을 누르면 만약에 자기 상태가 로비다 하면은 연결을 끊고요. 만약에 자기 상태가 방이다 하면은 방을 떠납니다. 연결을 끊으면 디스코넥트가 콜백으로 호출되면서 is loaded를 false 합니다.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을 때 1초 후에 is loaded를 true를 했었죠. 그거를 다시 false를 해줘서 처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show 패널, 디스코넥트 패널만 표시합니다. 여기서 디스코넥트 패널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로비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을 보겠습니다. 퍼블릭 보이드로 join all create room으로 했습니다. 스트링 룸네임으로 봤고요. 방을 부르는 부분은 로비 패널입니다. 카페1은 스트링으로 카페1을 주고요. 카페2는 카페2를 줍니다. 샵1은 상점 1을 주고 샵2는 상점 2를 줍니다. 유저룸 join 버튼은 유저 방이라고 줍니다. 스트링으로요. join all create room으로 호출한 부분이 룸네임이 유저 방이라면 방 참가를 호출한 거겠죠? 여기는 방 참가를 호출한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카페1, 카페2, 상점 1, 상점 2로 호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으로 join all create room으로 합니다. 방을 만들거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 이름으로 최대 플레이어는 25명. join all create room에서 만약에 사람이 꽉 차 있거나 하면은 방 만들기 실패하면 방 참가 실패 이렇게 뜨겠죠? 그걸 프린트로 찍었습니다. 만약에 룸네임이 유저방이라면 폼을 돌면서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에 카운트를 셉니다. 이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에다가 모든 플레이어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현재는 두 개죠. 폼을 돌면서 만약에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에 I 부분의 디스플레이 네임과 유저 닉네임 인풋.텍스트로 텍스트로 넣은 거에 같다면 접속할 유저 닉네임을 적어주라 하죠. 거기에 닉네임과 같다면 만약에 그게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if 안을 실행하는데 리턴을 해서 이 함수를 끝내는데 폼을 다 돌았는데도 디스플레이 네임을 찾지 못했다면 여기다가 존재하지도 않은 플레이어의 닉네임을 적었겠죠. 그러면 닉네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로 프린트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치를 한다면 이제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룸 옵션을 정해줄게요. 커스텀 프로퍼티를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룸 옵션이라고. 룸 옵션으로 하고 룸 옵션 max 플레이어는 25명 최대 플레이어 수, 그리고 룸 옵션 커스텀 룸 프로퍼티는 그 방에 태그를 달아주는 거예요. 뉴 해시 테이블을 썼죠. 이 해시 테이블이 기존의 유니티 해시 테이블과 겹치기 때문에 유징 해시 테이블을 엑시트 게임의 클라이언트.포톤 해시 테이블로 바꾼 겁니다. 커스텀 프로퍼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플레이팹 아이디가 그 해시 테이블의 키고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 I 부분의 플레이팹 아이디가 플레이팹 아이디에 대응되는 값입니다. 그렇게 태그를 넣어주는 거예요. 방에다가 여기서 유저 닉네임 인풋 텍스트로 받은 게 일치를 한다면 그 부분이 나오겠죠. 플레이팹 유저 리스트 I 부분이 나오겠죠. 그 부분에 플레이팹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방을 만드는데 join all create room 유저 닉네임 인풋 텍스트 여기와 똑같죠. 닉네임으로 받은 텍스트 넣고 누구누구님의 방 이렇게 써주고 AAA라면 AAA님의 방이라고 뜨겠죠. 거기다가 룸 옵션 여기서 세팅한 룸 옵션을 넣어주고 그러면 방이 만들거나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방 만들기 실패 또는 방 참가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이 만들어졌다면 on joined 룸이 콜백으로 되면서 이렇게 뜨는데 룸 리뉴얼을 합니다. 방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플레이어가 접속을 했을 때도 갱신을 하고 다른 플레이어가 나갔을 때도 갱신을 해줍니다. 이 갱신하는 부분은 먼저 유저 닉네임 텍스트를 비어있게 하고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로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로비에 있는 정보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를 깨끗이 하고 재활용을 하는 거죠. 방에도 현재 포톤으로 방에 접속한 인원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그 인원의 I 부분의 닉네임을 적고 I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플러스 하고 바로 엔터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엔터로 나눠서 여기에 쫙 나열되겠죠. 룸 넘버 인포 텍스트에다가는 현재 방의 플레이어 인원수 명 쓰고 현재 방의 최대 인원수를 써줍니다. 로비 패널 비활성화하고 카페 패널을 활성화했을 경우 몇 명과 최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나왔다 들어왔다 또는 자기가 방에 참가했을 때 호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에 참가를 했는데 어떤 방에 참가를 했는지 맞는 패널을 띄워줘야겠죠. 현재 방에 이름을 current name라고 이름을 줄였고 너무 많이 쓰니까 줄였고 이렇게 룸네임 인포 텍스트에는 current name을 넣습니다. 여기 방 이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current
닉네임이 카페1이나 카페2라면 또는으로 했죠. 또는 이거라면 쇼 패널, 카페 패널을 띄웁니다. 로비 부분에 쇼 패널 이 부분 하면 되죠. 그리고 else if current name이 상점1 또는 상점2라면 쇼 패널, 샵 패널을 띄웁니다. 카페1은 카페1, 카페2는 카페2, 샵1은 상점1, 샵2는 상점2를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걸러진 거 이후에 else 부분에는 유저 방이겠죠? 누구누구님의 방이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닉네임 쓰고 방이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else로 들어가서 쇼 패널, 유저 하우스 패널로 띄웁니다. 유저를 통째로 유저 하우스 패널을 띄우고 스트링 커런트 아이디를 가져오는데 현재 방에 커스텀 프로퍼티 플레이팹 아이디 되가로로 묶으면은 그 밸류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방을 만들었을 때 플레이팹 아이디에다가 접속할 유저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같은 데다가 적은 그 닉네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플레이팹 아이디를 커스텀 프로퍼티로 넣은 거였죠. 그 부분을 방에 참가했을 때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커런트 아이디로. 그래서 get data를 합니다. 커런트 아이디로. 방 탭을 일단 닫고 플레이팹 열면 get data 부분이 있습니다. get data는 스트링 커런트 아이디를 인자로 넘겨봤습니다. get 유저 데이터를 호출하는데 청구서는 플레이팹 아이디에다가 커런트 아이디 여기로 인자를 받은 커런트 아이디를 넣으면 그러니까 플레이팹 아이디만 넣으면은 어떤 값이든 그 스트링으로 값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결과가 나오겠죠. 유저하우스 데이터의 텍스트에다가 여기 있죠. 유저하우스 데이터 텍스트 지금 비어있죠. 거기다가 커런트 아이디 여기서 넘겨받은 방에 해당되는 커런트 아이디를 넣고 엔터로 나눠서 리절트의 데이터 홈 부분을 가져옵니다. 그 부분에 밸류를 가져옵니다. 아시겠죠? 유저하우스 데이터 텍스트에다가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AAA로 접속을 했고 카페 1에 들어가면 카페 1에 들어가고 방 정보 표시되고 여기는 현재 있는 인원수가 나오겠죠. AAA로 참가를 하면 누구누구님의 방, 나의 방 나오면서 여기 AAA의 플레이어 데이터 타이틀 부분에 홈에 해당되는 키를 가져와서 그 값을 안녕하세요 AA 건전지입니다. 이 값을 두 번째 줄에 넣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줄 53P는 그것에 해당되는 플레이팹 아이디가 들어갔네요. 잘 됐네요. 방에서 받은 커스텀 프로퍼티 아이디가 마이 플레이팹 인포다 플레이팹 아이디가 같기 때문에 룸 네임 인포 텍스트에다가 나의 방이라고 가로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 방이면은 나의 방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나가서 BBB로 참가를 하면 BBB님의 방이라고 뜨는데 나의 방이라고는 뜨지 않죠. 신기하죠? AAA가 BBB의 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60으로 시작을 하죠. 360으로 시작하는 BBB의 플레이팹 아이디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안녕하세요 BBB예요라는 BBB에 봐보시면 플레이어 데이터 타이틀 부분에 홈에 해당되는 안녕하세요 BBB예요라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는 나의 방이기 때문에 값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유저하우스 패널 봐보시면 set data 버튼과 set data input 버튼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상태고요. 자기 방일 경우만 set data input 필드에 game object selective true를 하고 set data 버튼 오브젝트도 true를 해줍니다. 값을 저장하도록요. set data input에다가 값을 입력하고 set data 버튼을 클릭을 하면 set data 버튼을 호출하는데 이 부분을 호출합니다. set data 버튼은 set data input text 1초 후에 이 함수를 실행해서 가져옵니다. set data부터 볼게요. set data input text를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팹 부분에 set data가 있죠. 여기다가 current 데이터를 넣으면 홈에다가 current 데이터가 덮어 씌워집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면 디폴트가 기본값인데 이제 여기다가 덮어 씌워졌겠죠. 그 입력한 값으로 get 데이터도 플레이팹 아이디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또 왜 1초 후냐면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초를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1초 후에 get 데이터 자기 방에 있는 커스텀 플레이팹 아이디를 인자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불러와질 것입니다. 대박이네요. 접속을 하고 여기서 CCC가 있을까요? 될까요? 실패를 하죠. 닉네임 일치하지 않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장할 값을 입력하세요.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BBB로 접속을 하면 나의 방도 안 뜨고 저장하세요 인풋 필드와 버튼도 안 뜨네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인풋 필드로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1초 후에 다시 갱신이 된 걸 볼 수 있죠. 플레이어 AAA의 플레이어 데이터 타이틀 부분에 바뀐 값으로 덮어 씌워진 걸 볼 수 있죠. 권한 공개로. 방에서 X 버튼을 누르면 방을 나가는데 set data 버튼, set data input 버튼 비활성화하고 그리고 set data input의 텍스트도 깨끗이 하고 유저하우스 데이터 텍스트도 깨끗이 하고 유저 닉네임 텍스트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된 거죠. 이 프로젝트가 포톤과 플레이팹을 연동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었고 포톤과 플레이팹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강의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영초에 나오는 그 7가지 강좌는 꼭 이해하시고 이거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상 고라니의 포톤과 플레이팹 연동하는 방법이었습니다.